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겨울철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시면 라이브로 Q&A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겨울철 자동차 예열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장시간 아이들링이 좋지 않다. 그게 왜 장시간 예열이 안 좋냐면은, 그러니까 저RPM 때 회전 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전 관성이 적은 타기통 엔진들이 특히나 90도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펑펑펑.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동 때문에 댐퍼 풀리나 파워 펌프가 있는 차들은 파워 펌프, 뭐 알터네이터 이런 게 이제 역충격이 가요. 그래서 베어링이랑 아이들 베어링, 그리고 벨트, 그리고 알터네이터 풀리, 에어컨 풀리 이런데 이제 좀 데미지가 누적되는 부분, 엔진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기통 차량들은 주행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겨울에 추워가지고 원격 시동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저도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 때문에 이제 원격 시동을 사용하긴 하는데, 너무 오래 예열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냉각수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요즘 메이커에서 충전돼서 나오는 냉각수 같은 경우는 뭐 교환을 하지 말라는 차도 있고 뭐 라이프타임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독삼사 같은 경우는 냉각 라인이 부식돼 가지고 파손돼 가지고 깨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무교환이라고 메이커에서 이야기를 해도 교환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강원도 이런 데는 5대5로 희석해서 넣는데, 서울 경기는 7대3이나 뭐 많게는 8대2로도 충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냉각을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줄이는 겁니다. 가다 서다 하는 상황이 많고, 그 냉각수,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넣는 비중을 가져가는 게 서울 경기과, 겨울이 됐을 때는 이게 히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열이 느려요. 비중을 5대5로 가져가면은 히터가 좀 빨리 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냉각 라인 윤활에도 약간의 도움은 줘요. 5대5로 희석했을 때. 그리고 겨울철 되면은 독일 3사라고 해도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실 거예요. 보통은 유튜브나 네이버 자료 찾아보면 냉각수 비중이 내려갔을 때 수돗물을 넣어라 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라면 냉각수 원액을 넣을 것 같아요. 그 부동액 비중을 더 높여서 이제 예열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저는 만들 것 같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수돗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엔진이 바로 파손되지는 않으니까 근처 이제 카센터나 전문 정비업소에 방문하셔가지고 부동액 좀 보충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겨울철 고장 1순위 배터리의 이제 교환 기준, 보험 서비스가 충분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험 서비스가 남아 있어도 방전되면 화가 나잖아. 열이 받는단 말이야. 출근해야 되는데 방전 이게 짜증 나니까 배터리 교환 주기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AGM 기준으로. 이거 10년씩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씩 쓸 수 있는 차들 보면은 다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보관하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열에도 약하지만 추위에도 약해요. 이게 거지 같은 부품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약해.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가을보다는 한 30% 이상의 성능이 하락한다. 그리고 약 3년 이상 지나면 자주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점검하기 쉬운 거는, 차가 충분히 식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걸 때 바로 힘있게 걸리냐, 아니면 조금 늦게 걸리냐, 아니면 매우 힘들게 걸리냐,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러면 배터리는 멀쩡한 거고, 좀 느린데 하면 이제 차량이 디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배터리가 성능이 떨어진 겁니다. 배터리 보온 커버의 효과, 이거 누가 썼어? 펑크가 있어요. 아, 보온 커버라는 게 나와? 저도 몰랐는데 원래는 쌍용 거 히트실드. 히트실드지. 다른 차에는 못 따나 하고 쳐봤는데 뜨더라고요. 커버라고. 배터리 보온 커버 효과 있습니다. 보온 커버 효과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달 수 있으면은 장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온 커버가 효과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는 3, 4일 밖에 세워놔.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매니폴드가 앞에 있는 차량들은 이런 거 달면 안 돼요. 차에 불납니다. 겨울철 추천 타이어 공기압. 겨울철에는 이제 공기압이 아무래도 이제 10도가 내려가면은 공기압이 제 기억으로는 2.5 psi 정도가 내려가요.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냥 원래 써져 있는 대로 넣으면 돼요. 뭐 타이어 마모도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거는 이제 1.6mm예요. 보통 마모 한계선이. 그 마모 한계선에 다다른 타이어는 겨울철에는 거의 뭐 나는 죽으러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시는 거니까 꼭 교환하세요. 갈 수는 있어도 설 수가 없어요. 스케이트입니다. 스케이트. 윈터 타이어 꼭 필요한가?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도 영향이 있어요. 남들이 출근 안 하는 시간대 아니면은 눈이 지금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첫 바다로 그 길을 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윈터가 필요합니다. 윈터가 필요해요. 제가 운행하는 운행 도로는 차들이 항상 많고 제설이 잘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윈터가 필요 없긴 한데 스키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윈터 타이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륜 구동이든 후륜 구동이든 뭐 타이어는 일단 윈터 타이어가 짱이긴 해요. 사계절 타이어 같은 것들도 7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타이어 역할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랑 지면이 만났을 때 서로 이제 비벼지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접지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7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생겨요. 타이어가 경화되니까. 같은 고체 대 고체가 만나는 거라서 고체 대 고체가 만났을 때는 만나는 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가 집중되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근데 어느 쪽을 보면 눈길을 빠져나올 때는 공기압을 빼라 넣어라 말이 많은데 타이어는 화학이에요. 화학. 타이어에 접지는 화학입니다.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7도 이하다. 그러면 접지되는 면적을 줄여서 그 점으로 많은 무게가 모이게 해서 억지로라도 타이어가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공기압을 더 넣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윈터 타이어는 7도 이하로 내려가도 컴파운드 경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를 적극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겨울철 추가 관리법은 이제 제일 처음이 연료 첨가제, 거무아웃이나 불스 원샷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디젤 편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결로 현상 때문에 연료 라인이 다 파손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얼마 안 하는 요 첨가제 비용 때문에 차가 뻗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료 첨가제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가솔린이지만 겨울철에 이걸 넣어요. 수분 제거 목적으로. 그리고 뭐 연료 첨가제 한간에 보면 뭐 세정 성분이기 때문에 디젤 차는 자주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그런 첨가제도 있겠죠. 거마웃이나 불스원 같은 경우는 경유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활 성질보다 더 높은 윤활 성분을 제공한다. 거기에 수분도 제거해준다. 거기에 실린더 청소도 해준다. 이제 출력까지 약간 서포트를 해준다. 노킹 억제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하니까 약팔이 갔네 내가. 아무튼 검증된 데이터고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부 세차는 저는 자주 해요. 자주 한다는 게 염화칼슘을 밟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하부 세차 합니다. 그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이제 돌에 쫙 뿌려져 있으면은 외관은 세차를 안 해도 하부 세차는 해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성질이 있지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고 새솔로 문질러야 간신히 벗겨지는. 저는 하부 세차에다가 돈을 넣고 차에 타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좌우로도 하고. 그래서 차 전반적인 하체에 있는 그 염화칼슘을 다 녹이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와이퍼는 이제 와이퍼 이렇게 막 올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올려놓지 마세요.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와이퍼가 깨끗한 상태에서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와이퍼가 이제 겨울이니까 젖어 있잖아.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놓은 경우에 바람이나 뭐 특히 이제 고양이들 겨울에 본네트 막 올라가잖아. 그 와이퍼 때 탁 내려올 때 이게 와이퍼 때가 와이퍼의 그 블레이드가 얼어 있는 경우 앞유리가 깨지는 차가 있어요. 특히 맥라렌.
근데 맥라렌은 눈 올 때 안 타겠죠? 근데 맥라렌은 깨집니다. 왜 깨지냐? 맥라렌은 경량화 때문에 앞유리도 엄청 얇아요. 앞유리가 엄청 얇은 차라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도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려놓는 거 추천 안 드리고, 필터? 에어컨 필터도 뭐 겨울 전에 한번 교환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 겨울에는 이제 신발이 젖은 상태로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제 바람을 많이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 에바 쪽 그쪽에 곰팡이가 쓸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더럽다는 게 그 사람이 내뿜는 균 사체가 정말 곰팡이로 변했을 때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는 한번 교환하시는 게 좋다. 네, 오늘은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겨울철 예방 정비를 통해 안전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